시장 서울 집값 이상 조짐 매매값도 올랐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아마 다를 겁니다. 분석이 다르니까 아마 기사 방향도 다를 겁니다. 저는요 시장을 굉장히 예리하게 보거든요. 일단 부동산 시장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11월에 10억 3,39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보세요. 10억 4,325만 원이었어요. 올랐죠. 올랐습니다. 그런데 1월에 보세요. 1월 10억 5,129만 원이에요. 또 올랐습니다. 또 올랐어요. 물론 작년 8월에 11억 3,315만 원보다는 아직은 낮죠. 7.2%가 낮아요. 8,186만 원이 낮아요. 그런데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올라갔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말입니다. 금매가 나가고요. 예, 이게 뭐 금매라는 게 많이 떨어질 때는 30%까지 떨어진 게 금매라고 하잖아요. 30% 밑으로 아래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36%라고 평균으로 보기는 하는데 이게 뭐 30% 아래면 금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30%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게 금매가 계속 나가면서 이제 금매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조금씩 30% 떨어진 거에서 또 올라가고 20% 떨어진 거에서 또 올라가고 10% 떨어진 거에서 지금은 7.2% 떨어진 것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매매값이 올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는 이제는 금매가 완전히 사라져 간다. 그런 뜻도 되고요. 문제는 2월이거든요. 2월. 이제 2월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2월은요. 뭐 3월 말까지 신고를 하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10억 1,446만 원이에요. 이게 말입니다. 1월에 10억 5,129만 원이 넘어서면 집값은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꿈틀거린다. 지금 2개월째 올라갔으니까 3개월째 올라가는 것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에 이상 조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서울의 어떤 지역별로도 보면 말입니다. 지역별로도 제가 있는 곳이 서울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의 올림픽 패밀리 타운인데 여기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최소한 말입니다. 2021년 1월 5일에 15층이 16억이었거든요. 2월 13일에 13층이 16억 5천입니다. 물론 13층과 15층의 차이는 있어요. 예, 15층 꼭대기층이고 13층 그 아래층이니까 뭐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월 5일하고 2월 13일하고 가격이 똑같다는 이야기잖아.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올림픽 패밀리 타운만 이럴까요? 헬리오시티는 어떨까요? 잠실의 엘리트라고 하는 그쪽은 어떨까요?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약간 급매물은 빠지고요. 이제 매매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 분명히 사실로 보입니다. 게다가 거래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1월에 서울의 거래 규모가 2,500을 넘어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넘어섰네요. 2,532건이나 됐네요. 이것도 보면 말입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2,337건이었거든요. 11월에도 떨어졌다가 12월에는요. 1,824건까지 떨어졌다가 1월에는 2,532건까지 늘었습니다. 뭔가 올라간다는 신호가 있잖아요. 거래량도 많아지고. 그러면 집값이 시장에서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주간 아파트 시세는 떨어졌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도 이번 주 3월 4일에도 0.02% 떨어진 거 사실이에요. 14주 연속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예, 과거처럼 말입니다. 2022년 12월 26일에 0.74% 떨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뭐 0.02%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수도권에도 마찬가지 0.04% 15주 연속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0.05%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 전국은 13주 연속 떨어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하나 더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 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8만. 3월 7일 현재 8만 102건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1월에 대비해 보면 62.8% 늘어난 거.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집을 내놓는 것은요. 이제 금매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시가로 내놓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서울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은 시가에 내놓고 팔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1월 2일에 49,198가구였는데 지금은 8만 가구니까 나는 집 팔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매매값이 2달 연속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또 매매값이 2달 연속 올라가면서 이게 급매물이 사라지고 시가에 근접해 가는 것도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또다시 급매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다시. 지금 고물가의 고금리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게 급매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이번 주말에는요. 임장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시가보다 30% 이상 떨어지면 이것은 사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임장하라는 것도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많이 일어나면 시장에 집값은 떨어질 거다. 이 말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공급이 많이 일어날 조짐은 안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건축비가 워낙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커요. 부담이 커서 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가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쉽게 이게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보시고요. 또 매물이 많이 늘었다는 거에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가 매매값은 2달 연속 올라갔지만 임장을 해보면 급한 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20% 30% 내려간 매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임장을 해보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